우치무라는 평범한 사무실 직장인으로 매일의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존재였다. 매일 아침 그는 작업에 몰두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운명의 장난처럼 길을 가다 한 여인에게 부딪혀 영원히 로그아웃 당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의외로 불운이 계속되며 암흑의 군주가 그를 다른 세계로 소환해 일하게 했다. 몇 분 전으로 돌아가 마족의 내강자들 간 중요한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다. 암흑의 군주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천왕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찾아야 했다. 세 다른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만드가 세 다른 인물에 대해 소개하자면 폭염전신 아만드, 대지 수호자 게노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풍 마법사 엑스핏. 그 강력한 군단의 힘을 통합하기 위해 빠진 조각은 바로 이질계에서 온 우치무라였다. 이제부터 그는 물의 원소를 다스리는 사천왕의 그릇이 되며 해외 직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불쌍한 그에게 방금 죽음의 고통을 겪은 후 마왕의 군단에서 다시 일하게 되다니. 회상해보니 졸업 후로 우치무라는 쉬지 않고 일만 해왔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돈 버는 압력은 더욱 가혹해졌다. 처음엔 꿈같은 직장을 찾았을 때 삶이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끊임없이 승진하며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제자리 걸음만 했다. 회사라는 환경에서 그는 쉽게 이용당하는 존재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해외 정근 통보를 받았다. 하지 않으면 해고당할 테니 우치무라는 가족과 헤어지며 실패자들의 무덤으로 향했다. 첫 출근 날부터 그는 이곳의 고통을 느꼈다.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자원이 부족해 그조차도 작업에 몰두해야 했다. 게다가 본사의 인력과 장비를 요청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는 무릎을 꿇고 모두가 협력하기를 간청했다.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그런 그의 작업 정신에 모두가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됐다. 마침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질 줄 알았는데 감독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정말 억울한 일. 이는 끈기 있는 우치무라를 절망에 빠지게 했고 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지 자문했다. 바로 그때 우치무라는 치명상을 입고 이쪽 세계로 소환됐다. 마왕은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말했다. 그 말투는 마치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듯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마왕은 그를 사천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직업은 상상도 못했는데 평범한 직원으로서 갑자기 존중받는 게 어색했다. 암흑의 군주는 우치무라의 해외에서의 5년 고된 여정을 기록한 금서를 꺼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언어를 자습하며 현지 주민을 교육해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다. 이런 이력으로 그는 확실히 사천왕 자리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우치무라는 칭찬받아 기쁘지만 마족 군단을 이끄는 건 자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이건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일이었다. 금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오물만 보이니 거절했다. 암흑의 군주는 군단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 말라 했다. 쉽게 말해 사천왕의 급여와 권한은 그의 이전 세계의 고위직과 동등하다. 게다가 부하를 데리고 다니며 별도의 방을 가질 수 있어 길거리에서 잠잘 필요가 없다. 물론 강제로 하지 않았으니 인재를 존중하는 태도였다. 거절하면 이전 세계로 돌려보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기쁘게 돌아가려 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저기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공정함이 없었다. 동료와 상관에게 이용당한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거라 말했다. 만약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마왕은 그를 조언하며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치무라를 지켜봤으니 그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의 것만 중시한다고 알았다. 길게 가다 보면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우치무라처럼 드러난다. 이 군주는 정말 달랐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우치무라가 마족을 섬기면 미래가 번영할 거라 믿었다. 그와 함께하면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가치 없는 자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마왕은 우치무라의 작업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으냐 물었다. 동의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아만드는 약한 자가 자신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두 멤버도 마찬가지로 암흑의 군주는 우치무라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제안했다. 그 여인이 동의하며 바로 공격에 나섰다. 이질계의 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우치무라는 깜짝 놀랐다. 다행히 암흑의 군주가 막아줘서 두 번째 로그아웃을 피했다. 그 여인이 왜 막았는지 묻자 상대가 너무 겁에 질려 기절할까봐라고. 그녀의 나쁜 습관은 쉽게 흥분의 생각이 흐려지는 거였다. 이건 우치무라를 시험하는 거지 싸움을 위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 이 점이 게노무가 엑스핏을 더욱 의아하게 했다. 암흑의 군주가 왜 마족의 무수한 후보 중 그를 선택했는지. 게다가 마인과 아인 간의 내전도 있었다. 암흑의 군주가 왜 그를 소환했는지 인간을 데려오면 확실히 먹힐 테니 이 내전 문제 때문에 암흑의 군주가 그를 소환한 거였다. 그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마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할 수 있을 테니. 우치무라는 그 후 깨어나며 방금 그 발차기를 막지 못했다고 웃겼다. 암흑의 군주는 육체적 능력이 아닌 그의 뛰어난 두뇌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족의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곧 그들의 영토가 여러 곳과 합병될 테니 갈등이 발생할 게 확실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족 지도자와 협력해야 한다. 최근 미노토 마을이 불안정해 우치무라에게 그들과 협상하라고 맡겼다. 시험으로. 자세한 임무는 아만드에게 물어보라. 그녀가 이걸 담당하고 있다. 바로 그 후 용녀가 그를 미노토 족장에게 데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자신은 단지 보잘것없는 직원이니까. 하지만 암흑의 군주의 격려를 듣고 그는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졌다. 방문 앞에서 그는 압도적인 크기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미노토족이 매우 난폭하다고 경고하며 웃으며 그의 죽음을 즐기고 있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소가 눈에 띄었다. 이건 협상이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상상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장면을 그렸다. 다행히 아만드가 약간의 양심을 발휘해 탈로스에게 오늘 이야기할 기분인지 물어보였다. 거절당하자 그녀는 화가 나서 서로를 비난했다. 진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욕만 했다. 그녀는 준비한 게 크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만이었다. 탈로스는 그녀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어리석은 광경을 본 우치무라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이게 마족의 협상 방식인가?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내부에서 들려오는 파괴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 아가씨는 처음에 미노토 쪽에서 합병에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이곳에 오자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했다. 미에는 그 애가 협상에서 형편없게 망쳤기 때문에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도 사람을 욕하고 그 소저 쪽은 소처럼 굴었는데 그녀가 뽕을 방에 가져오지 못하게 해서 유지무라가 뭔가를 깨달았다. 만더르가 이 문제를 그에게 맡겼다. 실패하면 당연히 쫓겨나거나 더 나쁘면 죽음이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익숙해져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실패하면 새천왕에게 비웃음당하고 마왕님을 실망시킬 장면을 상상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옛 회사 시절로 돌아갔다. 그때 유지무라는 비슷한 상황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좋아했지만 계속 거절해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다. 갑자기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쪽에서 아만드가 마왕님에게 방금 일에 대해 보고했다. 유지무라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분은 젊은이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맨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걸 보고 물었다. 그는 탈로스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태도로 보아 포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젊은이의 사전에 포기란 단어는 없고 아직 결론 짓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끈기 있게 상대를 이해하고 양쪽 사이에 아름다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라고 했고 이 협상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런 설명을 듣고 아만드는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처럼 두렵지 않게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찾아가 보니 방 안이 온통 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매니탈로스와 협상이 실패해서 싸움을 벌였던 장면을 상상했다. 그래서 이곳이 전쟁터처럼 변한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매우 기쁜 얼굴로 돌아왔지만 마왕의 성을 어지럽혀서 욕을 들었다. 그 소저 쪽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합병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용아가씨는 단 하루 만에 미니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그녀 자신은 그만큼 애를 썼는데도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물으니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두 지도자가 악수를 나누며 초기 사건을 설명했다. 아만드는 그 소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건 전에 그가 마주친 이야기와 비슷했다. 이건 양쪽의 인식 차이였다. 실은 탈로스 씨는 항상 협력을 원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 들어야 했다. 게다가 땅에 오래 자면 뽕이 필요하다. 이건 미노토족의 예의이자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지 차가운 땅에 그냥 자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 뽕을 가져가서 보물처럼 여겼다니? 항상 개처럼 욕만 먹었지. 아만드는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반대로 탈로스 씨도 마찬가지라서 모든 게 설명되자 화해의 악수를 했다. 양쪽은 그 후 평범하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모든 건 유지무라 덕분이었고 그 놓친내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도움을 기대했다. 이건 대화의 최소한 예의였다. 마왕님은 그 후 용아가씨에게 맨의 중요성을 이해했는지 물었다. 유지무라의 특별한 능력은 마족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지배자는 젊은이를 칭찬하며 새로운 사천왕을 환영했다. 아만드는 이제 반대하지 않았고 권력이양 의식이 시작됐다. 유지무라는 귀한 팔찌를 받아 신분을 상징했다. 여기서 그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마왕님도 신뢰했고 맨은 상사가 인정해준 첫 번째 순간에 행복했다. 동료 아가씨도 손을 내밀어 만지며 감정을 표현했고 그 후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마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다. 몇 날 후 유지무라는 이 이계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
많은 게 다르지만 여기도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 조사 후 매는 사천왕이 마왕 바로 아래라고 알았다. 여기에 계급 체계는 완벽했지만 조금 불안했으나 지배자가 그렇게 중시하니 그는 그분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방금 정신을 차린 참에 악마 무리가 겁을 주러왔다. 그는 다른 천왕을 만나러 갔고 먼저 스위프트의 방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녀를 찾았다. 매니잇의 직위를 소개하자 그녀는 다른 사람인 척하며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테니 앞으로 매니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직접 쫓겨났지만 그는 사업에서 실패가 성공의 어미라고 생각해 걱정하지 않았다. 아만드가 달려와 동료를 불렀고 오늘 마왕님이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다. 새 임무를 맡는 걸 알자 유지무라는 기쁘게 갔다. 이번은 오크족과의 협상이었다. 그들의 마왕 군대는 새로 떠오른 세력으로 다른 강국에 맞서기 위해 지역의 모든 종족과 협력이 필요했다. 그중 오크족은 영향력이 컸다. 군력은 그들의 군대와 비슷하고 주변 종족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들의 승인을 받으면 마왕 군대는 두려울 게 없었다. 하지만 오크족은 군력이 너무 많아 큰 위협이었다. 동맹이 되면 괜찮지만 적이 되면 골치 아플 테니까 마왕님에 따르면 유지무라의 세계에서 이걸 경쟁회사와 합병협상이라고 부른다. 이 임무의 규모와 난이도로 지금까지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맨에게 부탁하고 그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맨은 바로 동의했다. 그녀도 호의를 위해 따라가기로 했고 인간을 귀신 영역에 보내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은 그녀는 더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좋아하니까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사천왕으로서 그들은 함께 노력할 거다. 생각나서 그는 다른 천왕 지기 호위 게노를 만나러 가고 싶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인 군단을 이끌고 오크족도 그 범이라서 그녀에게 물어보는 게 좋았다. 아만드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마차 준비를 핑계로 다른 곳으로 갔다. 매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시간 아끼게 됐고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며 빨리 물어보라고 재촉했다. 그때 아인 군단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어 게노의 군사용 재능에 놀랐다. 훈련 후 그녀는 의견을 주며 병사들을 칭찬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사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다행히 그녀는 쉽고 친절했다. 스위프트가 먼저 다가와 대화를 걸었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오크족에 대한 정보를 원했다. 듣고 나서 그녀는 협상의 대상이 귀신물이라서 조언했다. 먼저 그쪽 족장. 매우 무시무시한 자로 힘과 지혜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건 그가 도착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더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 용아가씨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MH가 돌아보니 그녀가 매우 화가 났고 모든 게 준비됐으니 가자고 했다. 게노는 장난스럽게 몇 마디 했고 그로 인해 용아가씨가 화가 나서 욕하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영리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지무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 어쩔 수 없었다. 잠시 후 그 커플이 족장을 만나러 갔지만 완전히 무시당해 몇 시간 동안 밖에 기다려야 했다. 만더르가 짜증나서 물었지만 경비병이 기다리라고 강요했다. 천왕이라 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무례함에 용아가씨가 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더 기다리자고 조언했고 과거 경험으로 경쟁회사와 협상할 때 말도 못 꺼내고 싸움이 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듣지 않았고 마왕 군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싸울 준비를 했지만 그들이 한 아가씨에게 초대받았다. 맨의 관점에서 이곳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녀는 주위에서 둘러보지 말라고 했고 오크족이 눈치챌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세력은 우리 군대와 비슷하고 게노가 견고한 적이니까 유지무라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몰랐다. 들어가자마자 그 노인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만더르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고 허락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천왕으로서 그렇게 무시당하니 그녀는 화가 났지만 중요한 임무라서 참고 그에게 맡겼다. 그들이 말도 못 꺼내기 전에 그 노인은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러 온 거라고 했고 그렇다면 마왕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이건 그들이 존경하는 지배자에게 큰 모욕이었다. 아만드는 참지 못하고 욕하려 했지만 유지무라가 막았다. 그는 웃으며 이 일은 너무 중요해. 더 생각하고 나중에 오겠다고 말했다. 이건 유화로 강경을 이기는 거고 상대가 강하면 나도 부드럽게 하며 기회를 찾는 거다. 그래도 그녀는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고 그 노인 쓰레기를 욕하며 그들의 대왕을 모욕했다고. 그녀는 그를 찢어밟길 뻔했지만 진정하라고 조언받았고 그렇게 하면 상대의 계략에 빠지는 거라고. 그는 그 노인이 이미 협상할 의사가 없고 부족 내에서 비난을 피하려고 그들을 만나서 책임을 전가하려 한 걸 알았다. 다행히 유지무라가 빨리 알아챘다. 그가 물었을 때 당연히 화가 났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참았다. 최악은 오크족이 다른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고 오늘 안 되면 일단 물러나는 게 좋다. 듣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웠다. 그녀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말에 평정을 잃었을 테니까. 갑자기 그 아가씨가 다가와 자신은 족장의 딸 오레라고 소개했다. 듣고 나서 아만드가 반응했지만 매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왕위를 뒤집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은 올해에게 성이 식량창고로 안내되었고 지금은 텅 비어 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건 유지무라가 들어오자마자 알았던 거였다. 병사들은 오래된 갑옷을 입어야 했고 성은 어둡고 활기가 없었어. 큰 회사들이 쇠퇴할 때처럼. 원인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다가 무너진 거였다. 올해는 메네말이 맞다고 했고 이곳을 구하기 위해 마왕군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서 듣지 않고 게다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이끌 수 없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늙었고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올해는 협력을 제안했다. 유지무라는 여기까지 듣고 이해했지만 서둘러 행동하지 않고 그녀에게 방금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딸로서 더 조심해야 하니까. 듣고 나서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의 눈을 믿어서 그를 초대한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잡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했고 만약 유지무라가 세족장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했지만 올해는 듣지 않고 밀어붙였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그는 눌려 넘어갔고 밤에 바로 동침할 뻔했지만 아만드가 막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며 더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라고 했다. 유지무라는 이 사건에 대해 머리가 아팠다. 족장은 협상을 안 하고 다른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때 그는 내 마음속 세계로 들어가 해결 방안을 찾았다. 여전히 그때처럼 주인은 사자와 원숭이 중 누가 강한지 아만드와 논쟁했다. 각자 의견이 달랐다. 사자에겐 큰 자부심이 있고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은 유지무라에게 즉시 깨달음을 주었다. 문장. 이게 그에게 비밀을 풀어줬다. 그는 그녀를 불러 협상 방식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기뻐서 달려왔고 이번에 그 노인을 만날 줄 알았지만 매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길을 가며 동료에게 설명할 테니 천천히 가자. 그래서 일주일 후 그들은 족장에게 불려갔다. 그는 화가 나서 왜 자신의 동맹 부족들이 지원을 받고 우리는 안 받는지 물었다. 화요일 전에 유지무라는 올해와 함께 주변 부족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 모두가 궁핍해져서 협상이 쉬웠다. 게다가 족장의 딸이 도와줘서 모든 게 계획대로 갔다. 이건 지구에서 큰 회사와 계약을 맺는 전략이었다. 작은 회사가 먼저 사게 하면 큰 회사가 화가 나서 직접 올 테니까. 그래서 주변의 작은 기업들을 설득한 거다. 항상 불편해서 직접 올 테니까. 큰 회사가 자부심 때문에 불편해서 직접 올 테니까.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다. 유지무라는 현재 상황을 더 설명했다. 마왕 군대에 합류하면 주변 부족들의 삶이 더 안정될 거다. 그는 그물을 벗기기 시작해 웃었다. 이 전쟁에서 평정을 잃는 쪽이 지니까. 방금 주먹을 날린 후 유지무라는 올해를 불러 안심시켰다. 그녀는 다른 부족들을 연결해 마왕 군대로 합류시켰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슬펐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삶과 미래다. 시대가 변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강하지 않다. 옛날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를 자부심으로 여겼다. 그 무적의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 이제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야 할 때다. 유지무라는 더 이상 합병이 아니고 동맹 관계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누군가의 밑으로 가는 게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 그는 여전히 용맹한 사자 우두머리다. 듣고 나서 족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있었다. 이 사건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모두가 기뻐했다. 딸이 성장한 걸 본 아버지도 만족했다. 몇 날 후 만더르가 그쪽에 합의를 수락했다고 보고했다. 지금 그는 재난에 직면했다. 해외 원정에서 부하를 찾으라고. 마왕님이 해외 원정에서 부하를 찾으라고 했지만 그는 누구를 선택할지 몰랐다. 용아가씨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했고 그는 그녀 같은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너와 함께 할래? 자신감 있게 하다 올해가 다가와 인사했고 오크족의 우호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이리로 보냈다. 듣고 나서 유지무라는 그녀를 자신의 부서에 초대했다. 당연히 그녀는 동의했어. 그를 좋아하니까. 게다가 지금 아버지가 부족 내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권력을 넘겼으니까 곧 큰 변화가 올 테고 그녀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아만드는 화가 나서 맨과 손을 잡지 않았다. 경쟁자라서 너무 친하게 굴지 말라고. 그녀가 화가 나 보이자 유지무라는 달래려고 했다. 그 후 맨의 일은 더 수월해졌다. 새 직원이 도와줘서 모든 협상이 잘 풀렸다. 올해는 똑똑해서 양쪽에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유지무라는 모든 면에서 지원했고 그녀는 오크족과 마왕군대의 동맹으로 상이 있을 거라고 했다. 공이 가장 큰 사람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니까. 상 세리머니는 아직? 새 정보가 있지만 유지무라는 서둘지 않았어. 전에 상을 받은 적 없으니까. 하지만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정말 짜릿했다. 정말 멋진 기분이야. 아만드도 항상처럼 죽을 가져왔다. 이 상황은 자주 일어나는데 올해 수확이 안 좋았으니까. 게다가 동맹과 자원을 공유해야 하니 이렇게 묽은 죽만 먹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익숙해졌지만 매는 일주일 동안 고기가 없어서 그리워했다. 죽 재료는 외곽에서 자라는 곡물이다.
조금 적지만 병사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한다. 다만 고기를 씹을 수 없어. 기분이 좀 이상해. 듣고 나서 그녀는 사냥 가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자급자족은 보통 일이니까. 대상은 위험한 마수였다.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외 원정자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일 뿐만 아니라 최근 마수가 창궐해서 마왕군대가 개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보에 따르면 5명이 이미 먹혔다. 그녀는 설명했다. 이 숲에서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건 당연해. 원래 돼지 부족이 복수해야 하지만 그들의 전투 능력이 낮고 그 마수는 매우 강하다. 생각 중에 그녀가 겁을 줄어왔다. 그건 특별한 버섯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버섯은 괴물을 유인할 수 있다. 이건 이 지역의 귀한 음식이니 기다리기만 하면 마수가 올 거다.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다. 한눈에 봐도 이게 그들이 찾던 생물이었다. 본성은 사납고 배고픔 때문에 뭐든 먹을 수 있었다. 아만드는 그에게 피신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없이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그 괴물의 머리를 차버렸다. 그 일격은 정말 강했다. 하지만 그 생물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멧돼지는 두 방향으로만 움직이니 위에서 내려차는 게 이상적이었다. 화가 나서 그것은 이빨로 돌을 던졌다. 신체적으로 이 멧돼지는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재앙이었다. 사천왕 중 하나에게 그렇게 맞았는데도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매는 이해가 안 갔어. 왜 싸울 줄 알면서 무기를 안 가져갔을까? 이런 거대한 멧돼지와 맨손으로 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공격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다. 일반적인 면에서 아만드는 완전히 불리했다. 이 멧돼지는 사나불 뿐만 아니라 이빨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한 번만 찌르면 평생 잊지 않을 테니까. 유지무라는 그녀가 강하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하면 결과가 없을 테니 이제 진지하게 나섰다. 아만드는 몸에 힘을 더할 수 있었어. 무기를 안 가져간 게 아니야. 이 주문은 시간이 좀. 이건 그녀의 전투 스타일이야. 이 주문은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 거의 안 쓰는 거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마수가 죗릭으로 찌르는 걸 그냥 막았다. 한 손으로 말고 그것을 하늘로 들어 올려 너무 다치지 않게 했어. 그래야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녀는 그 괴물의 몸을 부러뜨렸고 매는 경악했다. 바로 이게 마인과 마법의 힘이었다. 이 장면을 본 후 그는 갑자기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다. 커플은 그 멧돼지를 돼지 부족마을로 가져갔다. 그들은 매우 감사했고 그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해를 입을 테니까. 아만드는 고기가 있어서 모두를 불러 함께 즐겼다. 해외 원정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저 사람들이 돼지인데도 먹는 거라서. 정말 대단해. 커플은 가장 좋은 부분을 얻었고 매는 그녀가 요리도 할 줄 안다고 물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천왕이니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동료에게 맛보여주겠다고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듣고 나서 유지무라는 공을 들일 줄 알았지만 그녀가 주문을 터뜨려 고기 조각을 검게 태워버렸다. 이걸 본 후 매는 한동안 멈췄다. 이 검고 이상한 게 먹을 수 있나? 그녀는 웃으며 맛을 봐보라고 했어. 원하지 않지만 그는 따랐다. 결과는 정말 잊지 못할 거였어.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너무 역해. 입이 심하게 오염된 기분이었다. 아만드는 그가 자신의 음식을 욕한다고 화났다. 그런데 자신도 만든 거잖아. 매는 이게 문화 쇼크를 받았다. 그냥 직접 요리하자.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마을에 공용부엌 하나뿐. 소금도 귀한 거라서 아껴. 문제를 이해하고 그는 조금만 달라고 했고 마을 전체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바로 그 후 커다란 고기구이와 버섯 스튜가 나왔어. 단순하지만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감동 그 자체. 용아가씨는 한 입 베어 물고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다. 정말 대단해.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통 그들은 이렇게 굽지만 유지무라처럼 맛있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비밀을 알려줬어. 고기를 충분히 담가 피를 빼야 한다. 게다가 굽거나 끓일 때 작은 불로 해야 타지 않고 여분의 기름이 빠지게 해서 맛을 더한다. 그는 다른 레시피도 가르쳐줬고 모두가 기뻐했다. 아만드는 불만족스러웠어. 사천왕으로서 요리 가르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그는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면 한 문명의 부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왕군대는 성장 중이니 아직 많은 게 부족하다. 그의 행동은 일반적이었다. 만약 여기 사람들이 매일 고기를 먹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맛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난해. 좋은 방법을 찾을 지식이 없어. 원하지 않지만 유지무라의 말이 완전히 맞았다. 여기를 다른 강국과 비교하면 그냥 작은 거야.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천왕처럼 더 노력해야 한다. 커플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맨을 칭찬했다. 먹고 난 후 그들은 빛을 만드는 그녀의 주문으로 집으로 갔다. 이걸로 마수도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 마인처럼 그녀는 만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문을 쓸 수 있었다. 아인들은 절대 못해. 그래서 게노가 이끄는 군대는 매일 전투 능력을 연마한다. 그는 스위프트가 어떤 종류인지 물었다. 만더르는 모르지만 그녀가 주문을 쓸 수 있으니 자신처럼 마인이겠지.
같은 사천왕이지만 그녀는 매우 거만하고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멀리서만 말한다. 커플은 걸으며 대화했다. 이런 주문을 쓰는 게 불편해. 그는 멧돼지와 싸울 때 분리했다는 걸 다시 언급했다. 이유는 치명적인 무기를 안 가져갔기 때문이다. 맞아, 그녀는 변신 주문을 썼지만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다음에 무기를 먼저 가져가라고 조언했다. 음식도 타지 않을 테고 주문에 의존하지 말라고. 의상도 마찬가지야. 유지무라는 만약 완전 무장하면 그녀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어쩌면 말이 맞지만 나한테는 모욕이야. 결과 그는 숲에 버려졌다. 혼자 가거나 돼지 부족으로 돌아가서 내일 호송받아. 그녀는 자신을 조금 믿었는데 이제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이런 생각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개라. 우리 마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다음 날 마왕님이 그를 불러 물었다. 유지무라는 슬퍼하며 사임을 청했다.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부하에게 진정하라고. 일이 일어나면 그게 그거야. 어제 이야기를 더 이해한 후 지배자는 유지무라가 용아가씨와 오해를 풀라고 명령했다. 이건 단순한 말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과 관련이 있어. 그는 이걸 기억할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밖으로 나오자 유지무라는 왜 그녀가 화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마인이 지식이 많고 아인이 야생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그의 상상과 다르게 펼쳐졌다. 여기서 마인은 몸을 자랑하고 아인은 책을 읽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그는 어제 그녀가 한 말을 유추했다. 책에서 읽은 대로 마인이 더 강할수록 몸이 아름다워지고 몸을 단련할수록 마력이 커진다. 그래서 그들은 피부가 드러나는 옷을 좋아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제 매는 아만드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덮는 옷을 입으라고 했어. 이건 그녀를 약하다고 비난하는 거랑 다름없어. 이게 마왕님이 그에게 깨닫게 한 문화 쇼크였다. 매는 지배자에게 조용히 감사하며 상황을 구하기 전에 행동했다. 저쪽에서 아만드는 매니 자신을 싫어할까봐 슬펐다. 그녀는 친구를 안아 조언을 구했고 매니 자신의 몸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을. 올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제 사건을 자세히 들었다. 그녀는 함께 일한 후 맨 같은 인간의 관점이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건 오해일 뿐 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아마 유지무라는 여자가 피부를 드러내는 옷을 입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 올해는 혹시 그가 그들을 창녀로 보는 건가 싶었다. 그로 인해 만더르는 머리를 숙였고 중대한 오해를 한 걸 깨달았어. 위험한 숲에 그를 버렸으니까. 정말 나쁜 짓이야. 비록 라이벌이지만 올해는 조언했다. 전에 유지무라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편안하게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그들의 관계가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했다. 유지무라 쪽에서는 전의 일들을 상상했다. 이걸 알자 그는 바로 그녀를 찾아 사과했다. 아만다 역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마음속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찾아 오랫동안 헤어진 연인처럼 달려가 포옹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음을 고백하며 아만다의 아름다운 몸을 칭찬했고 그녀는 자신이 음란한 여자가 아니며 단지 그가 자신의 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쩐지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해야 할 순간이었다. 우치무라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석은 조언을 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마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한 후 그녀는 그를 용서하며 이 남자가 진심 어린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반대로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그를 숲에 버려둔 점을 사과했다. 우치무라는 그 순간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무섭다고 인정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로의 실수를 깨닫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 우치무라는 그들이 미래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려 그녀를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 모인 시상식이 열렸다. 우치무라 덕분에 모두가 합쳐지며 마왕의 군대 규모가 새롭게 커졌다. 마왕은 그에게 매우 귀중한 마광석을 선물했다. 우치무라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아만다의 열정적인 도움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그녀에게 주었다. 결과적으로 꾸중을 들었고 우치무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청혼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관습이었다. 그녀는 기뻐했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가격을 매기며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엑스핏은 우치무라가 사람을 사로잡는데 정말 능숙하다고 칭찬했다. 며칠 후 우치무라는 마왕에게 갑자기 불려갔다. 그는 불안해하며 뭔가 잘못한 줄 알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자신이 아직 사천왕 자리에 어울리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왕은 그 말에 어이없어하며 그의 단점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부른 건 칭찬하기 위해서지 해고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마왕을 더욱 존경했다. 오늘의 일은 꽤 중요하다며 마인과 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금 탐구한 후
우치무라는 마인이 마법에서 우위를 가지는 반면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마왕이 언급하고 싶었던 문제였다. 마왕은 앞으로 모든 종족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치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아인들이 더 이상 약자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왕은 그에게 순수한 마광석을 주었고 이는 이전에 아만다에게 준 것과 유사하지만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 마법 연구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천왕 중에 까다로운 엑스핏, 광풍 마법사였다. 이미 그에게 연락했으니 우치무라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엑스핏은 대화하기 정말 까다롭다고 경고했다. 밖으로 나온 우치무라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아내는 요즘 그가 마왕과 직접 일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전에 받은 유물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생각만 해도 소녀 같은 마음이 넘쳤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마광석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마광석은 마인이 마력을 단련하고 압축해 만든 결정체였다. 원래는 감탄하며 상사가 야근을 하니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 후 그녀에게 마광석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잘 모르지만 아인이 이걸 사용하면 마인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엑스핏 같은 마법 연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전에 본 예쁜 여자가 나왔지만 우치무라를 모른 척했다. 실제로는 마왕의 명령으로 온 걸 알고 일부러 그랬다. 주인이 집에 있는지 물었지만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다. 마왕이 분명히 이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녀는 주인이 없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럽게 주인이 없다고 하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문을 잡아 이 아름다운 조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엑스핏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바깥에서 용의 아내는 이 광경을 보고 질투에 불타올랐다. 우치무라가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고 가장했지만 들통났다. 그가 그녀를 알아챈 세 가지 이유. 첫째, 그녀의 안경이 변장 도구였다. 둘째, 조사 결과 마왕의 군대에 벨린다라는 이름은 없었다. 셋째, 마왕이 그녀가 까다롭고 변장한 채 일터를 피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사천왕임을 확신했다.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인정했다. 변장하고 목소리를 바꾼 이유를 묻자 엑스핏은 정체가 드러나면 일이 더 쌓인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방에 있을 때 천왕의 조수로 가장하는 거였다. 우무라는 마법도구 제작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마왕의 명령이라도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보상으로 마력이 잘 스며드는 광석으로 만든 코어를 보여주며 바깥에 마광석을 붙여 다양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장점은 그랬지만 단점은 제작이 복잡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했다. 이것은 그녀의 수년 연구 결과라 우치무라는 매우 흥분했다. 대량 생산에 대해 물었지만 일개에 1천만이 들었다고 하니 그는 충격을 받았다. 여기 과일이 50에 팔리는데 이걸 만들면 마왕의 군대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엑스핏은 설명하며 마광석이 희귀하고 고급 원료를 사용하니 당연히 비용이 들었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임무가 저비용 마법 도구를 대중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 면에서 도전받자 그는 반대로 생각하며 동료에게 제안했다. 여러 마법을 사용하려면 많은 마광석이 필요하니 한 가지 유형만 사용하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그녀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했다. 마광석을 가지고 있으니 우치무라는 동료에게 주며 즉시 실험하라고 재촉했다. 엑스핏은 즉시 동의하며 비밀방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험하려면 밤새도록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거부할 틈도 없이 끌려갔다. 구할 사람도 없고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다 지쳐갔다. 아만다는 문을 두드렸지만 엑스핏의 마법으로 방해받지 못했다. 이제 한밤중이었고 그녀는 방에서 뭘 할지 몰라 고민했다. 생각할수록 문을 더 세게 두드렸고 아침까지 계속됐다. 그때 우치무라는 피곤에 지쳐 있었다. 덕분에 그녀의 작업이 완성됐다. 그녀는 밤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을 로즈마린 마법장치라고 불렀다. 한 가지 마법만 포함하니 적은 마광석으로도 만들 수 있었다. 비용이 매우 저렴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효과를 테스트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그를 실험 대상으로 지목했다. 우치무라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말했다. 엑스핏은 동의하며 1시간 후에 만나자고 했다. 그는 울며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쉬는 건 다행이었다. 몸을 이끌고 나가자 봉인이 풀렸다. 아만다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고 우치무라는 잠도 자지 못하고 기절했다. 그가 쓰러진 걸 보고 그녀는 그들이 밤새 씨름을 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를 깨웠고 광풍 마법사가 변장한 채 나왔다. 그녀에게 조용히 해 라고 말했고 예쁜 여자에 대해 물으면 없는 척했다. 조사하기도 전에 올레와 릴림이 왔다. 그들은 최근 변이된 거대한 새무리가 마을을 공격한다는 긴급 소식을 전했다.
그것은 매우 거대하고 야만적인 새 종류였다. 마왕은 그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만다가 가장 강력한 전사로 나설 것이다. 그녀는 끌려가며 우치무라의 일을 일단 미뤘다. 그 소식을 듣고 우치무라는 마법 장치를 테스트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그녀를 재촉했다. 해외 관리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거부할 수도 없어. 그들은 변이된 새무리가 공격할 평야에 도착했다. 주위는 평지로 가득해 완벽한 장소였다.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우치무라는 그들을 멀리 피하라고 말했다. 동료는 장치에 불속성을 부여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며 안전성을 분석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걱정 마, 실패해도 8만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우치무라는 겁에 질렸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했다. 처음 작동할 때 장치는 피가 돌며 큰 소리를 냈다. 성공적으로 마력이 팔로 흘렀다. 엑스핏은 계속 지시를 주며 익숙해지게 했다. 지시를 주며 익숙해지게 했다. 천천히. 덕분에 그는 성공적으로 화염구를 만들었다. 이로써 첫 단계가 끝났다. 새무리가 도착하자 그녀는 공격하라고 했지만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치무라는 그냥 던졌다. 단순한 마법이었지만 적은 마수에게는 효과적이었다.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지만 장치가 마력을 잃었다. 다행히 그녀가 바람으로 보호했다. 우치무라는 진정하고 다시 활성화했지만 소리가 났다. 변이된 새무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는 동료에게 장치가 과부하됐다고 보여줬다. 이유는 저급도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은 실망했다. 그날 밤 그들은 피해를 입은 마을로 가서 대화를 나눴다. 몇몇 소녀들이 우치무라에게 쇠고기 그릇을 가져왔다. 아이들이 먹을 게 있다는 걸 보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우치무라는 이 부족의 아이니 싸울 수 없다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유일한 위로는 그들의 미소였다. 광풍소녀는 자신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부유한 엘프 부족 출신이지만 이유 때문에 집을 떠났다. 여행 중 그녀는 많은 아인에게 구원받았다. 그들은 약하고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작업이 쌓여 초심을 잊었다. 이제 엑스핏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 새무리가 다시 올 테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쫓아내야 하지만 자원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우치무라는 익숙한 술집에서 생각에 잠겼다. 여기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제안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주인은 즉시 도왔다. 우치무라는 아침처럼 10개의 장치를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랐다. 우치무라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 때문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준비했다. 하지만 마법을 쏘는 게 아니라 장치 작동 소리만 냈다. 그 소리는 마수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그래서 모두 도망쳤다. 같은 물건이지만 새로운 사용법으로 더 효과적이었다. 마법을 쏘지 않으니 마광석이 소모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해 마왕에게 보고했다. 이걸 동맹부족에게 보급할 것이다. 저 비용으로 마수를 쫓아낼 수 있다. 마왕도 우치무라의 방법에 놀랐다. 엑스핏과 우치무라의 조합이 훌륭해 칭찬했다. 밖에서 그들은 동료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녀는 연구의 난관을 뚫었다. 이번에 빚을 졌으니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또한 개선된 마법 발사 장치를 선물했다. 이제 최대 30개의 화염구를 연속으로 쏠 수 있다. 우치무라는 그 후방으로 돌아가 이틀간의 수면 부족 후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엑스핏과 함께 연구 중이었던 걸 말하지 않은 걸 탓했다. 하지만 청혼받았으니 다른 여자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쓰러진 걸 보고 광풍이 이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와 결판을 짓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우치무라는 다시 술집에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술집에 특별한 두 손님이 왔지만 쉽게 싸움을 걸었다. 빨간머리 소녀가 그녀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어리석은 말로 우치무라는 자신의 직업적 입장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는 마왕의 명령에 따라 일했지만 그건 단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었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찾아 고쳐야 한다. 정신을 차린 그는 용소녀를 시장 조사하러 보냈다. 이 시장은 매우 활기차서 다양한 물건이 팔리고 있었다. 아만다는 이곳이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데이트를 할 줄 알았으니 예쁘게 차려입었다. 우치무라도 그녀를 예쁘다고 칭찬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다행히 전에 올레에게 조언을 받았다. 자신이 옷을 고른다면 어떤 걸 입을지 몰랐을 테니 데이트는 전쟁과 다름없으니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 처음에는 속옷만 입고 몸을 과시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올레가 반대했으니 마인이 아닌 인간인 우치무라가 그걸 좋아할 리 없다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귀엽고 예쁜 옷과 장신구를 선택하는 거였다. 그녀를 감사하며 데이트가 순조로웠다. 그런데 우치무라가 오늘 조사 잘 됐어 라고 했다. 그가 자신을 데려간 게 업무 때문임을 알자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아만다는 불타올랐지만 감히 화내지 않고 그가 하려는 일을 물었다. 직접 의견을 듣고 눈으로 보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마왕의 군대가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 먼저 산책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기쁘면서도 슬펐다. 산책은 좋지만 데이트는 아니었다. 수공예품 가게를 지나가며 주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우치무라가 마왕의 해외 관리자임을 알았다. 상인들 사이에서 사천왕 새 멤버가 인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옷차림이 현지 주민과 다르니 주인은 바로 알아챘다.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가졌으니 우치무라는 그것을 이용해 지식을 보완했다. 폭염 전신만더는 너무 유명해 한눈에 알아봤다. 주인은 그들이 함께 있으니 부부컵을 소개했다. 우치무라는 바로 사겠다고 했지만 몇 가지를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 물건을 걱정했지만 우치무라는 정보 수집을 위한 전술이었다. 자신이 상상하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그녀를 불렀다. 이미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 용소녀는 실망했다. 계속 탐험하다가 그들은 최근 조사를 요약했다. 근처 두 큰 부족과 동맹을 맺은 후 문화와 인력 교환이 촉진되며 새로운 제품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다. 그가 걱정하는 건 식량 문제였다. 인구가 급증하니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고 특히 디무의 가격이 폭등했다.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에 그녀도 디무 가게를 방문했다. 판매자는 가격을 내릴 수 없으니 대리점의 가격 책정이 문제가 됐다. 간단히 말해 큰 세력이 민간에서 디밍을 사들인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소매점 가격을 올리니 그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대리점을 찾아가 따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아직 추측일 뿐이니 더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아는 바에 따르면 대리점 위에 다른 상업 조직이 있다.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국가를 흔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아만다는 진정했다. 우치무라의 관점에서 마인과 아인뿐 아니라 이 나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답을 찾아야 한다. 오늘 시장 조사는 여기까지다. 우치무라는 그녀에게 더 갈 곳이 있는지 물었고 아직 시간이 많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데이트가 될 줄 알았다. 데이트가 될 줄 알았지만 제노무이 나타났다. 이전 사건 후 우치무라와 그녀는 꽤 친해졌다. 아만다는 데이트를 방해하는 라이벌에 화가 났다. 그녀가 어디 가는 건지 물으니 오늘은 유야축제였다. 간단히 말해 연인들은 서로 선물을 주는 고대 풍습이다.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니 전사들에게 작은 선물로 보상을 주고 싶었다. 당연히 그 기운 넘치는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싸우기 전에 노부부가 나타나 제노무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 가게를 구해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세사천왕은 가서 상황을 봤다. 노부부는 수년간 치무 가게를 운영했지만 점점 쇠퇴했다. 하지만 점점 더 나빠졌고 절정은 어제어제 악명 높은 상인이 나타나 제임 가격이 폭등하니 저렴하고 맛있는 치무가 잘 팔릴 거라고 했다. 그는 큰 주문을 해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부부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아침에 주문이 취소됐고 이 빵은 하루만 유효하다는 이유였다. 사업이 이미 어려운데 이 일로 가게가 망할 판이었다. 여기까지 듣고 제노움은 우치무라에게 부탁했다. 그는 교섭과 요리가 뛰어나다. 우치무라는 상황이 나쁘지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를 잘 이용하는 거였다. 시장 조사를 한 후 그는 빵을 맛보고 맛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게를 구하겠지만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노움이 확인하자 우치무라는 자신감 있게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맡겼다. 아만다는 라이벌이 사라지니 기뻐했다. 우치무라는 사업에서 고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빵의 유효기간이 하루이니 오늘 300개를 팔아야 한다. 맛본 후 그는 이것이 옛세계의 모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외형은 간단하고 맛도 괜찮다. 이게 몇 년 전까지 인기 있었던 이유였다. 지금은 전통 음식이 흐려지니 새로운 포인트가 필요하다. 치무의 주된 맛이 없으니 다양한 맛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는 이 분야에 능하니 안심하라고 했다. 부부는 추가로 고객층이 주로 노인들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그들도 먹지 않고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만다는 듣고 어이없어하며 어떻게 지금까지 팔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며 치무를 다양한 맛으로 변형하라고 했다. 용소녀는 비슷한 가게를 찾아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이익이 되니 동의할 거다. 잠시 후 모든 걸 준비한 후 우치무라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근처에서 불춤을 보니 그는 군중을 이용해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유야축제라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아만다는 임무 중인데도 끌려 들어갔다. 정말 어이없다. 일반적으로 그녀의 팬을 끌어들일 테니 휴식도 좋다. 이제 젊은 세대는 이날의 의미를 거의 모른다. 그걸 이용해 우치무라는 연인의 이야기를 하며 치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슬쩍 끼웠다. 그는 빵을 파는 커플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권력자가 소녀를 첩으로 삼고 싶어 그들을 갈라놓았다. 결과적으로 그 소녀는 유야축제에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치무를 먹으며 미래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늘이 들어줬다. 커플은 달로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야기를 듣고 근처 커플들은 그 빵을 먹고 싶어졌다.
우치무라는 이것이 유야 축제의 기원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초승달이니 연인과 함께 전통 빵을 먹는 게 더 좋다. 실제로 우치무라는 제노움에게 유야 축제에 대해 물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발렌타인과 비슷하다. 우치무라는 사랑의 날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했으니 잘 안다. 목표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젊은 세대였다. 그렇게 부부는 다양한 색상의 치무를 내놓았다. 300개의 빵을 변형해 크기를 키워 팔리는 속도를 높였다. 사람들은 서로 사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인들의 빵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맛있었다. 우치무라는 용소녀에게 왜 구매자가 젊은 세대인지 설명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항상 혁신해야 하며 시대에 맞는 고객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시장 조사를 한 후 그는 축제 참가자가 주로 젊은이임을 봤다. 그렇게 그들을 목표로 삼는 게 좋다. 그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 다양한 맛으로 변형했다. 이제 부부의 일자리를 보장했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될지도 모른다. 우치무라는 이 빵이 미래의 다른 나라로 퍼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 마왕의 군대에 보고했다. 이건 일석이조였다. 하지만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300개의 빵이 다 팔렸다. 노부부는 사천왕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커플은 이것이 그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제노움에게도 감사했다. 아만다는 그 소녀가 뭘 했길래 우치무라가 그럴지 물었다. 그는 구매자 중 많은 아이니 제노움의 팬이라 그녀가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가게에 대해 더 홍보할 테니 빨리 팔린 거다. 또한 몇몇 손님은 아만다가 있으니 왔다. 그녀가 아인을 도우니 마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지만 그 소녀만은 싫다고 말했다. 부부는 사촌왕들에게 고마움의 빵을 만들었다. 예쁜 소녀는 우치무라의 이야기처럼 커플이 먹으면 사랑하는 거라 부끄러워했다. 또한 오늘 함께 갔으니 컵을 선물했다. 아만다는 결혼 장면을 상상하며 기뻐했다. 전에 마광석을 주더니 이제 부부컵 이미 서로의 것 아닌가. 기뻐하던 중 우치무라가 업무에 대해 말해 기분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를 꾸짖으며 이 바보가 업무에 미쳤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마왕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오늘 조사는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다. 언급된 건 이웃나라 황금국의 금이었다. 발전을 위해 그런 부유한 나라와 거래해야 한다. 운 좋게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치무라는 마왕에게 무슨 걸 거래할지 물었다. 마왕은 XPC 만든 마법장치가 주요 상품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치무라는 독점 제품이니 기술이 도난당할까 걱정했다. 마왕은 누구나 XP처럼 잘할 수 없으니 걱정 마라고 말했다. 복제된다 해도 여기에는 인재가 있으니 더 우수한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본권을 뺏길 게 무섭지 않다. 하지만 황금국의 광노왕은 교섭하기 쉽지 않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며칠 후 모든 걸 준비한 후 그는 먼 여행을 시작했다. 밖에서 올레와 만더가 그를 배웅하며 광노 왕국인이 조심하라고 말했다. 함께 갈까 물었지만 우치무라는 사천왕 취임 인사로 간다고 반대했다. 그 말을 듣고 용소녀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광노왕이 젊고 재능 있지만 성격이 변덕스럽다며 화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에 가짜 상품을 판 상인이 악어에게 먹혔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겁에 질렸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뒤따라 아내처럼 배웅하며 지갑이나 선물을 잊지 말라고 물었다. 차가 역겨우면 쉬고 상대의 뇌물을 받지 마. 특히 예쁜 여자가 있는 곳은 조심해. 그렇게 우치무라는 광노 왕국에 도착했다. 이곳은 발전의 모든 게 화려했다.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금을 사고 있었다. 지금까지 마왕의 군대 수출품은 지임 같은 곡물이었지만 인구 증가로 소비가 늘었다. 그래서 수출 대신 수입을 고려하며 식량을 대체할 새 상품이 필요하다. 이번 여행은 금을 얻기 위한 교섭이다. 옛세계의 달러처럼 모든 걸 살 수 있다. 광노 왕국은 금 저장량이 어마어마하다. 마왕의 군대 미래를 위해 그는 실패할 수 없었다. 성에 들어가자 미리 연락했으니 문제가 없었다. 그는 사천왕 취임으로 온 거라 이유를 댔다. 그때의 광노왕이 나타나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치무라의 업적, 사업 능력, 종족 통합, 개혁을 다 알고 있었다. 취임 인사로 온 거라며 광노왕도 자신감 있게 왔다. 몸에 금과 보석을 잔뜩 걸치고 화려함을 뽐냈다. 우치무라가 소개하자 그는 말을 끊었다. 우치무라가 마왕의 군대에 공헌한 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를 줄 아나? 그 말에 우치무라는 광노왕이 정말 강력함을 느꼈다. 그는 왜 취임 후 이렇게 늦게 왔는지 물었다. 압박을 받고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상황은 더 나빠지며 주요 목적은 교섭이었지만 지위가 중요하다. 그는 주요 문제를 듣고 싶어하며 단순한 인사가 아닐 테니 우치무라는 즉시 선물을 주며 은으로 만든 공예품이라고 말했다. 그 선물은 바로 광노 왕국의 은을 가져온 건 실례였다. 그는 즉시 스태프로 물건을 부수며 우치무라를 겁주었다. 실제로 우치무라는 이걸로 로즈마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썼다. 광노 왕이 물린 후 그는 로즈마린을 소개하며 마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듣고 상대는 적은 마광석이 그런 효과를 가질 줄 몰랐다. 우치무라는 이게 마왕의 군대 독점 제품으로 아직 외부에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방문은 우연처럼
황금국의 광산에 제이씨 골렘이 있어 일꾼들이 두려워한다고 했다. 전문가를 고용하면 비용이 들지만 로즈마리는 효과적이고 저렴하다. 듣고 왕은 흥미를 보였다. 우치무라는 20개를 먼저 주며 더 원하면 주문하라고 했다. 광노왕은 동의했지만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우치무라는 목숨을 걸고 증명해야 했다. 즉시 거대한 악어가 풀려나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만더를 부르며 장치를 작동해 성공적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악어가 새로운 목표로 광노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우치무라는 조심하라고 외치며 왕이 불태워 없앴다. 이 행동으로 왕은 만족해 대량 주문을 했다. 마왕의 군대 쪽에서 장치와 우치무라를 흥미롭게 봤다. 단순한 인간이지만 자신과 대등하게 말하고 교섭 능력이 뛰어나 위기 때 충성을 보였다. 큰 계약을 맺어 기뻐했지만 한 달에 200개면 광노왕은 일주일로 줄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며 가능하다면 금산을 쌓아줄 거라 말했다. 엑스핏과 이야기한 후 우치무라는 이 수량이 너무 많아 꾸중을 들었다. 로즈마리는 막 대량 생산됐으니 일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 해보라고 애원했다. 이것이 페다신피시의 새로운 길이다. 그녀는 내수 주문이 이미 많다고 하며 어떻게 한 주에 200개를 만들 수 있냐고 말했다. 우치무라를 칭찬하며 그는 모든 공을 차지하고 끝난다고 했다. 그 말도 맞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올레는 주인을 변호하며 우치무라가 우리 편을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은 옛적의 갈등처럼 두 편이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고집스럽다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 엑스핏은 그가 어떻게 할지 물었지만 우치무라는 이미 마수피해 지역에 우선 배송했으니 내수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듣고 그녀는 깜짝 놀라며 사업가가 공장을 이렇게 잘 아는지 몰랐다. 우치무라는 그녀가 늘 게으른 걸 알아챘으니 200개를 만들기로 동의했다. 바로 광노 왕국의 사람이 와서 100개를 더 주문했다. 장치가 너무 효과적이래. 결과적으로 작업이 쌓여 해결할 수 없게 됐으니 쉬지 않고 해야 했다. 올레는 그를 칭찬하며 한 주에 300개를 주문받았다. 이건 광노 왕국의 재정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증거로 각 50만에 300개면 1억 5천만이다. 우치무라는 심리 전략인 앵커 효과를 썼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결정 시 사람들은 초기 정보를 기준으로 하니 그는 제품으로 로즈마린의 가치를 측정했다. 왕은 그 앵커에 매달려 가격을 정했다. 전략은 성공했지만 조금 위험했다. 제품처럼 올레는 그런 제품 소개 방식에 충격받았다. 바로 그때 상대가 100개를 더 주문했다. 이건 엑스핏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니 우치무라는 다시 꾸중을 들었지만 노력해야 했다. 다음 날 200개가 성공적으로 보냈다. 이로써 모두 기뻐하며 동기가 생겼고 200개 더 빨리 완성됐다. 우치무라는 이 제품이 1개월 동안 쓸 수 있단 걸 알았다. 그래서 왕이 다시 주문할 테니 영구적인 수요가 생겼다. 우치무라는 술집애가 성공을 즐겼지만 사업에서 위험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잊었다. 올레는 주문이 모두 취소됐다고 알려줬다. 상대와 이야기한 후 광노왕은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했으니 비슷한 제품을 더 싼 가격에 구했다. 우치무라는 믿을 수 없어 비난받았다. 제품은 창고에 쌓였고 마광석을 사들인 비용으로 피해가 컸다. 제노매 쪽은 부족해 장비를 재사용하고 병사들은 새 사천왕이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예산이 줄었으니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변호하며 아인만이 아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깥에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많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불을 재템으로 교환해야 할 테니 기아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우치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충격을 마주하며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만 했어요. 그에게 엄청난 압력이 쏟아지는데 이 사건으로 군대의 재정이 크게 줄어들고 발전 속도가 지연되며 군인들의 사기가 무너질 테니까요. 바로 마왕님께 나가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겠다고 했어요. 마왕님은 매니 왜 이걸 자신의 실수로 여기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먼저 광노왕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대해 말해야 해요. 그는 이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 대량 주문을 받았지만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처음부터 위험에 대비할 방안을 세워야 했는데 그 결과 마왕의 군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왕국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황금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폐하께서 자신을 처벌해 주시길 청하고 모든 형벌을 감수하겠어요. 그분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패는 실패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에 뭘 할지예요. 자신의 실수를 무시할지 아니면 경험으로 받아들일지예요. 마왕님은 부하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값비싼 교훈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조언하세요. 맨이 그 말에 동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놈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용서해 주었어요. 바로 떠나버렸어요. 다음은 엑핏이에요. 그녀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 마도서를 읽을 시간이 생겼다고 하면서 맨이 시간을 주었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며칠 꽤 기뻐했지만 갑자기 함정에 빠져 끌려가 버렸어요. 복수당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기 구이 장소로 데려간 거였어요. 아만드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고 깜짝 선물을 준비해 걱정을 잊게 해주려고 했어요. 갑자기 붙잡혀서 당황했지만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주었고 곧 그녀의 따뜻한 말로 위로받았어요. 그녀는 전에 가르쳐준 대로 행동했다고 했어요. 향기는 좋지만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가 자신을 격려하려는 걸 알게 된 우치무라는 감사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했지만 오래가 나타나 방해했어요. 그녀도 상관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방해했다는 걸 깨닫고 다행히 아만드가 화내지 않고 고기 먹자고 초대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흘렀고 두 여인은 잠이 들었어요. 매는 모두가 자신을 탓하지 않고 더 큰 압력을 주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실패 후에 뭘 할지예요. 그는 모든 걸 되돌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장면이 바뀌어 광노왕이 상인 버트 가리안과 거래하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는 액핏의 설계를 복제했지만 가격은 절반으로 더 싸요. 폐하께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는 비즈니스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치무라는 다시 재발 방지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요. 즉,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는 시장에서 같은 품질의 제품을 반값에 파는 게 이상하고 일주일도 안 돼 복제품을 만든 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치무라는 마왕님의 말씀을 믿어요. 액핏의 기술은 아무리 훌륭해도 따라올 수 없다고요. 그는 친숙한 식당으로 가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곳에서 그녀가 음악을 연주하며 모든 걸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그들의 제품이 복제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유출된 거예요. 분명 어떤 마을이 마수 쫓는 제품을 팔았는데 분배된 곳은 모두 마수 피해를 입었어요. 분배된 곳은 모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왜 팔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곧바로 신고될 테니까요. 갑자기 그의 아내 드래곤이 달려와 알렸어요. 마왕이 분배한 로즈마린 도리 효과가 전혀 없어요.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 우치무라는 제품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피해를 입은 마을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룻밤 동안 장치가 없자 마수들이 랄로이 부족을 공격했어요. 마왕의 군대가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곳은 우치무라가 직접 장치를 설치한 곳이었어요. 더 큰 피해가 생기면 식량이 바닥나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는 장치를 파내보니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문제였어요. 이제 마왕은 제품이 고장난 게 아니라 도난당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온 후 그는 두 여인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만약 마을들이 불법으로 팔았다면 적어도 마수를 쫓아내기 위해 몇 개는 남겨둘 텐데 그런데 하나도 없으니 확실히 악당들이 광노왕에게 공급하는 행위예요. 불법 도난에 대처하기 위해 마왕은 불만을 제기한 마을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 마을로 갔어요. 도둑이 올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맨더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라갔어요.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장난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드래곤 여인이 옆에 불려 앉았어요. 그녀는 오늘 밤 여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도둑들이 지나가다 발각됐어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요. 광노왕에게 반값에 판 이유가 바로 그랬어요. 자본 없이 그냥 훔쳐서 팔았으니까요. 우치무라가 누가 시킨 건지 물었지만 그들은 그를 노렸어요. 불운하게도 사천왕의 아내가 있어서 소란을 피우다 맞았어요. 달은 하나도 달려들었지만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그걸 본 다른 놈이 동료들에게 후퇴하라고 소리쳤어요. 미는 추격할 생각이 없어요. 상대의 행위를 확인했으니까요. 상대의 행위를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은 쉬울 거예요. 몇 날 후 버트가리아는 여전히 광노왕에게 제품을 팔았어요. 그 젊은이는 그쪽의 안정된 배송 속도를 칭찬했어요. 단기간에 마왕 군대의 주력 제품과 비슷한 걸 준비한 게 대단해요. 이 행위는 좀 무례하지만 광노왕은 지지했어요. 버트가리아는 칭찬받아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해진 수량을 전달하는 게 상인으로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그는 세상에 두 별명을 붙인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하나는 예언자, 또 하나는 죽음의 상인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 간단해요.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그게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그런 상인으로서 그는 이익이 큰 상품을 항상 찾고 있어요. 그는 아주 영리해서 시장을 조작할 수 있어요. 소문이 퍼지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그는 항상 트렌드를 앞서서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대량으로 사들여요. 느린 자들은 그냥 남은 것만 먹어요. 이런 행동이 마치 예언자 같아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마왕 군대가 광노왕국과 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좋은 기회를 포착했어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마왕은 대단해요. 한번 움직이면 비즈니스 기회가 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구매하거나 저작권을 훔칠 수 없어서 그를 놀라게 했어요. 이 제품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송이 쉽고 가격이 높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없으면 그냥 국내에서 훔쳐서 팔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처럼 황금차가 광노왕국을 빠져나가려 할 때 갑자기 버트가리안이 막혔어요. 폐하의 명령으로 그는 체포되어 직접 만나러 끌려갔어요.
그는 황급히 폐하께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는 방금 가져온 새 장치를 꺼냈어요. 그냥 쉽게 부숴버렸어요. 왜냐면 이건 작동하지 않는 쓰레기거든요. 이 영리한 자는 우치무라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광노왕은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어요. 상인이 나라를 속이려 하다니 대단하네요. 그의 머릿속에서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분명 사용 중인 훔친 제품인데 왜 고장났을까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대답을 주려고 해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마왕의 유명한 외교관이라는 걸 알게 된 버트가리아는 꽤 두려워했어요. 그는 폭력적인 자들을 복종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미노타우루스 족장과 오크 족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겠네요. 그는 로즈마린 제품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마수 쫓는 독점 제품으로 마왕 군대에서만 있어요. 요즘 자주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신의 새 기술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 도둑들을 속였어요. 우치무라는 비슷한 제품을 꺼냈어요. 보기엔 로즈마린과 다르지 않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빈 껍데기예요. 폐하도 마왕이 만든 게 정말 비슷하다고 칭찬했어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전 사건을 발견한 후 그는 액피세계의 밤새 가짜 장치를 만들어 그 장소를 배분했어요. 이 모방 작업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다행히 그녀가 조건으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사달라고 했어요. 이전에 우치무라가 도둑을 잡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왕 군대가 만든 함정에 빠졌어요. 이 조치로 마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버트가리안에게 왜 폐하께 이런 불량 제품을 주었는지 물어봐요. 그는 목이 막혀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함정에 빠지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마왕의 수단은 미리 계산된 거예요. 게다가 왕 앞에서 폭로당하니 하늘로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도로막힌 버트가리아는 광노왕에게 달콤한 말로 설득해 죄를 줄여보려고 해요. 자신의 제품이 마왕 군대의 것과 우연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과거에 그는 많은 모욕을 겪고 배웠어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도 살아남는다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는 광노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모든 재산을 이곳에 기부하고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광노왕은 만만치 않아요. 즉시 사형을 선고했어요. 바로 행동으로 큰 악어 한 마리를 불러 직접 먹여버렸어요. 그는 공포에 휩싸여 목숨을 구걸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죽기 싫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우치무라가 나서서 구했어요. 광노왕은 왜 왕의 판결에 개입하느냐고 물었어요. 이전에 그의 바람대로 이 상인의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마왕이 반역을 하다니 정말 보기 싫어요. 이건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이에요. 광노왕의 머리 위를 넘는 행동이에요. 마왕은 여전히 침착하게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젊은이는 2마리의 번개 드래곤을 불러 압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말할 기회를 줬어요. 광노왕은 마왕이 버트가리안을 대신해 죽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게 폐하께서 없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왕을 위해 본인은 죄가 있음에도 그냥 볼 수 없었어요. 그 젊은이는 황금 왕국이 한 상인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우치무라는 그 다음에 오렌지 가루에 대해 말했어요. 금채굴에 필수적인 거예요. 이 특별한 가루를 추가하면 금을 쉽게 쿼리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보통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가루를 거래하는 사람은 오직 버트가리안 뿐이에요. 이 가루는 토키라는 먼 나라에서 수입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버트가리안은 오랜 상인이니 특별히 수입할 수 있어요. 그가 아는 이유는 전에 국내에서 금 생산을 시도해 조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그는 전쟁 피해 지역의 식량을 모아서 분배해요.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은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하기 때문이에요. 토키나라는 그 점에 감사해서 그에게 수출 물품을 맡겼어요. 그런 중요한 사람을 죽이면 이 나라에 큰 손실이 될 거예요. 광노왕은 왜 마왕이 목숨을 걸고 그 정도로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둘 다 마왕 군대와 관련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 텐데요. 우치무라는 순수하게 타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익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광노왕은 민이 정말 재미있다고 웃었어요. 덕분에 그들은 위기를 벗었어요. 버트가리아는 구해준 데 감동하고 마왕의 재능을 존경했어요. 세상에 누가 광노왕을 이렇게 웃게 할 수 있겠어요? 우치무라의 공포는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돼지씨에게 밖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의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왔어요. 걱정해서요. 화가 난 마왕은 그들의 배경을 이미 조사했어요. 버트가리아는 보통 출신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올라왔어요. 전쟁 지역에서 고아를 데려다 키웠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광노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모든 걸 이해한 그 가족은 매우 감사했어요. 게다가 끝난 후 민은 이 상인에게 로즈마린을 다른 나라에 분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둘 다 이익이 돼요. 그의 명성으로 판매가 더 수월할 테니까요. 서로 속인 건 그냥 넘어가지요. 버트가리아는 이제 더 안전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이 거래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게다가 그는 우치무라에게 상회에서 마왕의 영토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세요.